수 없이 자소서 내용들을 막 적어봤다면 이젠 이걸 예쁘게 다듬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나의 가치관 요약, 내용 사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이 병원에서의 다짐과 간호사로서의 표부. 이 네 단계로 뼈대를 정리하면 좋아요. 간호사 자소서에서 학점 관리와 병원 실습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로서의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오늘은 빅5 대학병원 간호사 취업준비 2탄으로 자소서 관련 영상을 들고 왔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스펙과 서류 작성 영상은 1편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자소서 관련 Q&A와 작성 팁, 합격 자소서 공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취업은 4학년 때 하는데 왜 미리 써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벤트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까먹지 않게 기록을 해두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이 올랐다거나 실습 때 도움을 줬다던가 대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등 어떤 경험을 했고 이때 내 감정은 어땠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걸 다짐했는지 사진으로도 좋고 글로도 좋고 짤막하게나마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4학년 때 가서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막상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결국에는 소설을 쓰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어느 정도 조미료를 첨가해서 글을 잘 가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없는 내용을 막 쥐어 짜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면접 때 관련 질문을 받으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소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거는 3,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잘 정리를 하시고 틈틈이 첨삭도 받으시면서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자소서 글자 수가 길고 문항이 많은 병원부터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는 서울 아산병원 자소서를 기반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굳이 이 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병원을 기준으로 하나만 제대로 쓴다면 거의 모든 병원 자소서를 다 돌렸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친구, 가족, 교수님 등등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첨삭을 받기를 추천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되 모든 피드백은 수용하지 않아도 되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수정을 반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이용했던 무료 첨삭 사이트인 코멘토를 잘 이용했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료로 첨삭을 해주는 사이트도 많고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어서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돈 내고 비싼 첨삭 받지 마시고 지인이나 무료 첨삭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넣으면 좋지만 인재상에 맞추기 위해 자소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재상은 주기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와 강점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인재상을 특별히 고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항목에 A를 적을지 B를 적은지 고민이 된다면 그때는 인재상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간호학과 학점관리 방법과 간호학생 때 병원 실습 경험을 중점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소서 하면은 거창하게 특별한 활동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간호사 취업은 일반 기업 취업보다 더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글자 수는 최대한으로 다 채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글자 수가 많다고 잘 쓴 것도 아니고 글자 수가 적다고 못 쓴 것도 아닐 테지만 이 글자 수로 인해 취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벤트의 내용 자체는 소소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고 직업적으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이 병원을 향한 나의 포부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일기 쓰듯 편하게 시작하기. 자소서는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소서를 아예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정확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일기를 쓰듯 편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천천히 고민하면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두 가지식 작성법 4단계 기억하기. 두서 없이 자소서 내용들을 막 적어봤다면 이젠 이걸 예쁘게 다듬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나의 가치관 요약, 내용 사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이 병원에서의 다짐과 간호사로서의 표부. 이 네 단계로 뼈대를 정리하면 좋아요. 첫 번째, 나의 가치관 요약은 글 맨 앞에 없는 머릿글로 한두 줄 정도 길이가 적당해요. 유튜브 썸네일처럼 어그로를 끌듯이 심사위원들이 이 자소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명료하게 임팩트 있는 문장을 넣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내용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구구절절 글이 늘어지지 않도록 딱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3줄 정도로 적어줬고 많으면 2줄, 4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배운 점과 느낀 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두 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다짐과 포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이 병원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등등 이 병원이 나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두 줄 정도로 작성하는 걸 추천을 해요. 세 번째, 학점관리 실습 경험 내용은 필수로 작성하기. 간호사 자소서에서 학점관리와 병원 실습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로서의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학점관리 영역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한 이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 경험으로 인해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앞으로의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은지 등등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또 성적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도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실습 경험 부분에서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였는지,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지, 실습하다가 만난 롤모델,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얻었는지, 어떤 소통을 나눴는지 등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병원 실습생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더불어 입사 후 포부와 다짐도 적어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번째, 괄호 소제목 적어주기. 자소서 글마다 맨 위에 책 제목처럼 가로 안에 소제목을 넣어줄 수 있어요. 사실 이건 필수인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지원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보기에도 깔끔해 보여서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병원 자기소개서는 사실 서울 아산병원이었어요. 글자 수가 가장 많기도 하고 다른 병원 자소서들도 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을 예시로 합격 자기소개서 글 3개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무려 2,500자를 쓰는 자소서였어요. 저는 총 5개의 주제로 글을 썼었고 그 중에 하나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기와 열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간호사.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순간마다 최선과 노력을 다합니다. 간호학과 입학 후 배운 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3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수업 환경에 한계 상황을 타개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목표로 플래너의 계획을 세우며 원격 강의 시청 후 매일 복습을 실천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이메일로 교수님께 직접 질문하며 근거 기반 사고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 결과 사석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온라인 학습 노하우라는 에세이를 작성을 했고 교내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상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어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1,500자 자소서였고 저는 총 3개의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산병원의 핵심 가치 중 저와 가장 잘 부합하는 항목은 나눔과 배려입니다.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선물 세트를 제작하며 따뜻한 나눔을 병원 실습에서 섬세히 관찰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배려를 실천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3가지 사례를 차례로 배열을 해줬어요. 섬세한 관찰력과 적절한 대처 능력을 지닌 간호사. 도뇨 술기 과정 중 환자 돌봄을 실천했습니다. 다리를 벌려야 한다는 긴장과 두려움, 카테터 삽입의 통증과 차가움으로 환자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셔서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술기 과정은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프로토콜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환자분의 두 손을 잡아드렸고 편안하게 긴장 푸세요. 아 하고 소리 내어보세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 더 아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점점 안정을 찾으셨고 술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술기 시행 전 환자분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과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대상자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원활하고 협력적인 간호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 순간 침착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소서는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저의 경험을 접목시킨 글이에요. 당시에 이걸 쓰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만큼 수정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런 소재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미래지향 간호사.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큰 주축이 되는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로벌 의료의 미래와 코로나 이후 간호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곤 합니다.
그래서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고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센터 소장님의 강의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편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서울아산병원의 인간중심 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의료 환경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병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정신을 본받아 기존 병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간호 인력이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무 능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에 열정적인 자세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빅5 병원 간호사 대학병원 취업 준비 영상으로 자소서 관련 Q&A와 작성 팁, 합격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다들 취업을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봅시다.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